자, 제2의 송도가 되려는 청라의 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기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3월 22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 7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된다 라고 하면서 2027년에 개통 계획이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성남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부평구청에서 성남역까지 한 칸 연장하는 공사가 작년엔가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추가로 청라까지 가는 연장 공사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 추진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7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인데 이거를 이제 지도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남역 있죠? 성남역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총 7개의 역을 더 만듭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상 청라를 다 관통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사실상 청라에 추가 연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 청라는 이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반대로 지하철을 타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편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 청라가 어땠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개통이 되면요. 청라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한 42분 정도 걸리는데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구청 있죠. 강남구청까지는 한 76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청라에서 강남구청 가는 게 뭐 아주 가깝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청라라는 곳이 꼭 강남 출퇴근을 위해서 만든 곳이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정도면은 서울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 40분이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확실하게 좀 가까워지는 거죠. 심리적 거리는. 근데 이 착공 소식이 이 청라 분들한테는 되게 눈물 나는 소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청라 쪽에는 정말 이 지하철 때문에 한이 있는 곳입니다. 송도도 뭐 한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청라는 정말 이 지하철 때문에 시끌시끌 했었던 곳이거든요. 청라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청라에 사는 분들은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좋아요. 잘 해놨으니까. 근데 밖으로 나오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여기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이래요. 모든 버스가.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떤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 보통 뭐 5분에 한 대 오거나 한 10분에 한 대 정도 와야 그래도 좀 버스를 탈만하다라고 하지. 배차 간격이 다 15분 이상. 어떤 건 막 25분, 30분, 막 2시간 이런 버스만 있는 도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라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탄대요. 왜냐면 이 배차 간격이 너무 머니까 그럴 거면 걸어가든지 자전거가 빠르니까. 아니면 택시인데 택시는 비싸니까. 그러면 지하철이 아예 없냐? 있습니다. 공항철도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청라국제도시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를 보면은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청라거든요. 여기가 청라국제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하철역은 여기 있어. 지하철역이 여기 있어요. 보통은 지하철역이 한 이쯤에 있잖아. 이쯤에 있든지 뭐 이쯤에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아무리 멀어도 뭐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근데 청라국제도시역이라고 있긴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뭐 청라 시민들 보고 지금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타야 돼요. 근데 또 그게 또 하필 공항철도예요. 그러니까 공항철도가 또 라인이 아주 또 이렇게 빠르다거나 아주 핵심지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영 불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포공항역 있잖아요.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을 갈 수 있으니까 김포공항을 간다고 치고 거기서는 막 이제 분기돼가지고 환승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청라지구 그 중간쯤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배차 간격이 15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한 30분 걸리겠죠? 이미 버스 타는 데까지만. 거기다가 지하철도 20분 걸려. 그러면 여기 환승 시간도 또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은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김포공항까지 가는 데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타고 하면 한 1시간 걸린다. 상당히 불편한 거죠. 서울 들어가는 게. 자, 그런데 이 청라국제도시가 뭐 최근에 생긴 도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입주한 게 2010년 정도 됐으니까 벌써 이제 12년 정도 된 꽤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통이 불편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이게 청라 시민들이 가장 속상한 부분인데 이겁니다. 뭐냐면 교통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도시에 분양받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데들은 지금 민간한테 교통분담금을 걷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신도시가 생기면은 교통이 항상 문제인데 그 교통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세금으로 하기도 어렵고 지자체에서 뭔가 돈을 걷기도 좀 부족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교통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분양을 하자. 그러면은 그 돈 걷어가지고 그걸로 공사비에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교통분담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분양할 때 LH에서 7호선 연장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 얘기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14년, 15년 전 얘기겠죠? 그때 7호선 연장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저희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2천 정도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분양대금으로 받아가지고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돈을 받아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가 안 해줘. 잠깐만 이걸 꼭 해줘야 되나? 라는 거죠. 이거 되게 벙찌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니네가 이 7호선 만들어 준다며 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안 해줘. 왜 그럴까?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1년 9월 14일에 간큰 LH가 입주민이 낸 3조 7천억 먹튀하는 건가? 라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LH도 뭐 하려고는 했었겠죠? 근데 안 해야겠다. 7호선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설치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 LH 너네 그 2천만 원씩 분담금 받았더라? 네, 형님.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너네 왜 받았어? 이거 지하철 이거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니네가 이걸 왜 받아? 그게 무슨 소리죠? 아니, 야, 이런 거는 뭐 지자체에서 뭐 알아서 하든지 뭐 해야지. 왜 이걸 분양 대금에 태웠냐고. 그게 저희는 뭐 이걸 하려고 했었죠. 야, 너네 이거 아니야? 뭔데요? 너 혹시 너 그 지자체랑 인허가 잘 받으려고 인허가 좀 쉽게 풀려고 이렇게 분양대금에 태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7호선 연장해 줄 테니까 허가 좀 잘해줘라. 이런 식으로 푼 거 아니야?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7호선 연장되니까 뭐 자기들 정치하는데 좀 도움되니까 이거 너네 서로 쿵짝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뭐 겸사겸사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못하게 됐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안 하면은 뭐 돌려주든지 하면 되잖아요. 돌려주든지 하면 되는데 얘네가 뭘 했냐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 빚을 갚아버려요. LH가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근데 잠깐만 감사원에서 이거 7호선 연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 빚 갚는 데 쓸까?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네 빚을 갚아버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7호선 만들어준다고 한 게 10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 안 만든 것도 열받는데 자기들 빚을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가 결국에 2019년에 예비 타당성이 막 통과가 되면서 이제서야 착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걸린 거죠. 착공하기까지. 근데 이 청라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최초로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도시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송도도 있지만 청라가 먼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라국제도시라는 데는 어떤 데일까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송도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송도도 포스코랑 같이 진짜 꾸역꾸역해서 왔지만 진짜 그 애증의 관계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청라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이 같으니까.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인천도 이제 뭔가 국제화, 뭔가 그 외국에서 막 들어오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인천에다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이런 걸 만들어서 홍콩처럼 우리도 한번 이 금융, 뭐 글로벌, 뭐 이런 뭐 외국인 국제 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디가 좋을까? 인천이 최고 아니냐? 인천 영종도에 지금 공항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 그러면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청라 아니면 송도인데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키워봅시다 해서 영종도, 청라, 송도 이 세 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무조건 글로벌로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계다 이제는. 그래서 인천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글로벌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 자유 구역이고 여기는 특별 구역이 돼서 뭐 외국인도 유치하기 쉽고 여기는 뭐 특별법들이 적용되니까 사업하기 너무 좋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한번 제2의 홍콩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었죠. 지금은 없지만 뭐 제3 연육교 같은 것들도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서 야 사업 다 접자.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였잖아요. 전 세계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뭐 글로벌 뭐 이런 거 뭐 다 접어. 뭐 세계 뭐 얘기하는 거 뭐 무조건 접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금융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런 게 뭐 되겠어요.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답이 없다. 사업 다 접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로 했던 뭐 외국계 회사들이나 어떤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던 곳들도 다 손 털고 나갔죠. 미안하다. 내가 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 계획도 중단해버렸죠. 아까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7호선 연장하는 것도 이제 뭐 유야무야 돼버리고. 근데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분양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만 올라가는데 교통도 없어. 직장도 없어. 개발도 안 돼. 자유구역청 뭐 이런 거 돌아가지도 않아. 막막한 거죠. 그냥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터지겠죠. 뭐 여기만 터진 게 아니라 뭐 그때는 뭐 거의 전국이 다 미분양이 막 쌓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청라한테는 좀 뼈아픈 그런 시기가 있었죠. 교통까지도 좀 불편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나쁜 얘기지만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청라국제도시가 한동안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송도랑 합쳐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잘 나갔던 송도 청라에 미분양이 잔뜩 꼈다. 그래서 지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는 2010년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2007년 뭐 2006년 이럴 때 송도 뭐 청라 분양하면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프리미엄 엄청 붙었고 그때는 뭐 경쟁률이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 돼가지고 무조건 사야 된다 여기 앞으로 엄청나게 될 것이다 해서 다들 막 달려갔던 곳이 한 3, 4년 지나니까 완전히 미분양의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많았냐? 인천의 미분양의 한 70%가 송도랑 청라 영종도였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거의 뭐 다 터진 거죠. 그러니까 워낙 뭐 비싸게 분양한 것도 있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으로 막 더 물량이 막 쌓이고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뭐냐면 2013년 기사인데 인천, 청라, 김포, 한강 신도시가 전세 난민한테 손짓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2012년도 뭐 이때부터는 더 완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이고 뭐 경기 수도권이고 집을 산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서울 한복판에도 미분양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집은 안 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죠? 전세를 살려는 수요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하고도 비슷하죠? 지금도 막 전세가가 비싸다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당시에도 전세가 되게 급등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할 때 저희 너무 멀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오세요. 라고 했던 게 청라와 뭐 김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세가 안 비싸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다 새 아파트야. 다 새 아파트고 다 좋은데 좀 교통이 좀 불편하고 약간 조금 뭐 좀 안 좋은 건 있죠. 그래도 야 괜찮아 여기 와서 좀 전세 사라 라고 하면서 뭐 그런 난민한테 구애를 했다. 뭐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은 뭐 제가 다룰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죠. 이제 송도와 마찬가지로 청라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오는가 지금 뭔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최근에 유독 뭐 인천도 많이 올랐죠. 작년도 많이 오르고 재작년부터 조금씩 오르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풍선 효과가 이제 인천으로도 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약간 조금 애물단지 취급받던 송도와 청라, 특히 청라는 정말 조금 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어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여기도 이제 막 집값 상승세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집값이 막 1년에 막 30%씩 올라가는데 송도와 청라는 교통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인프라는 진짜 엄청 좋거든요. 청라 한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잘 해놨어요. 가보면 정말 야 여기는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일반적인 신도시보다 조금 더 잘 해놨거든요. 송도가 조금 더 잘 해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송도가 먼저 빛을 보고 청라도 이제 뒤늦게 이제 빛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은 뭐 실제로 이제 송도에 가면은 이런 느낌의 그런 뷰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도시에 뭔가 이렇게 물이 좀 흐르고 공원이 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막 있는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뭐 요런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이 가운데로 이렇게 센트럴 파크처럼 했는데 이게 좀 물이 같이 이렇게 흐르면서 송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건물들도 다 새 거고 큼직큼직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물 수변에서 뭔가 생활하는 느낌? 이렇게 잘 해놨어요, 되게. 그리고 청라는 호수공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송도랑은 다르게 송도는 약간 센트럴 파크에 물이 조금 있는 느낌이라면 청라는 조금 더 좀 물의 도시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실제로 가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도 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공원도 워낙 잘 돼 있고 이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가운데 이제 커다랗게 호수가 있고 주변을 이제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되게 괜찮다. 근데 여기서 서울 오고 막 이런 게 불편한 거지 내부에서 생활하기는 뭐 신도시니까 잘 해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이제 송도를 따라잡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이거 하려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갑자기 무산됐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시 되살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2의 송도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제1의 청라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원래 계획이 되게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여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업무 지구잖아요. 어찌 보면은 국제 도시니까 우리는 글로벌로 간다.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린 비즈니스 특화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회사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유수의 어떤 그런 회사들을 계속 여기서 같이 엮어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전진기지 같은 개념으로 이 도시가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도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청라 시티타워가 약간 여기에 랜드마크인 거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호수공원 같은데 가운데 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뭐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가 올라가요. 이게 450m 정도 되는데 롯데월드 타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이 한 500m 조금 넘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30층밖에 안 돼요. 123층인 롯데월드에 비하면 왜 이렇게 낮냐? 이게 중간에 약간 탑처럼 돼 있어가지고 층고랄까? 이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그 기념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이제 가운데 이제 엄청나게 높게 하나 서 있고 주변이 이제 호수가 되고 여기 이제 지하철 7호선도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여기 생기죠. 그러면 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미래에셋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여기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 업무 단지 말 그대로 글로벌 비즈니스죠. 그래서 아예 이 단지 하나를 만들어 버리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외국계 회사도 넣고 뭐 우리도 쓰고 하겠다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미래에셋에서 또 국제 업무 단지를 또 4만 3천 평 정도 한 1조 7천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청라 국제 금융 단지라고 해서 지금 금융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청라는 금융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특화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한 5만 평 됩니다. 여기도 뭐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뭐 대형몰, 뭐 영화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개를 전체적으로 다 한 섹터 자체를 다 개발하겠다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호재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자기들 본사를 이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는 뭐죠? 바이오잖아요. 송도는 바이오 쪽으로 키우고 있다면은 청라는 약간 금융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선봉으로 약간 하나금융그룹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6천 명 정도가 갈 거래요. 그러면 25년에 완공이 되면은 뭐 이런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본사로 쓰면서 국제 어떤 뭐 금융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거 말고도 지금 스타필드 청라 해서 이것도 지금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있죠. 서울 아산병원이 청라에 분원을 만드는데 서울 아산병원은 지금 잠실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서울 아산병원이 말 그대로 분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로는 여기를 이제 그 의료진들도 계속 그 순환 근무를 시키면서 사실상 뭐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 27년 정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제 공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청라는 아파트와 공원 그리고 불편한 교통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추진하다가 못했던 이제 업무, 비즈니스, 뭐 국제지구, 뭐 국제금융지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뒤늦게 지금 인프라가 채워지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관련된 사업도 인천 청라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로봇랜드가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본격화는 안 됐고 24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채워가지고 여기를 일종의 거대한 로봇 산업단지로 키우겠다. 요게 그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산업 시설로 쓰고 한 3분의 2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테마파크도 하면서 로봇 관련된 그런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추가된 게 청라 쪽에다가는 좀 수소 관련된 거를 넣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도는 바이오 특화로 지금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전을 하고 있는데 청라 쪽은 또 수소하면 또 약간 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대 관련된 현대모비스라든지 관련된 수소 업체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이전을 할 거고 여기서 수소 발전도 하고 수소 연료도 생산하면서 이 수소 쪽에 또 전진기지로 쓰겠다라고 또 발표한 게 있고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청라는 다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로봇이든 뭐 수소든 뭐 다 리스크는 있어요. 또 금융이든 뭐 국제 업무든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몰아주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라랑 송도가 바이오랑 뭐 수소 뭐 이런 거 몰아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너무 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서울에 양질의 직장이 있고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반대로 청라나 송도에 양질의 직장이 많아지면은 서울에서 먼 게 아주 큰 단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걸 수원을 보면 아는데 수원도 서울에서 꽤나 먼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광교에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광교에서는 뭐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수원 전체를 보면은 사실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그러면 나쁜 도시냐? 아니죠. 수원은 뭐가 있죠? 수원은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는 절대적인 직장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수원 약간 경기도 남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잖아요. 얘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죠? 배드타운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그냥 자립하고 있는 도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송도랑 청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느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뭐 송도든 뭐 청라든 결국에 국가적으로 지금 인프라를 몰아주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 인프라를 많이 몰아주고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 망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잘 돼서 이쪽도 나름의 자립형 도시들이 생겨나서 인천 쪽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청라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미래에 이런 먹거리 사업들이 이쪽에 몰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자립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교통편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니까요. 그런 거를 보고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